하이,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4일 매일 경기를 있는 남자 라윤입니다. 오늘은 그 2차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미국 주식 현황,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만나서 최근에 이제 무역 경쟁을 90일 동안 추진하자. 이 세 가지 뉴스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 일면 톱을 보겠습니다. 한 개 나와 있습니다. 2차 전지 매출액 증가율, 미국이 잘 나가는 팡 넘었다. 자, 2차 전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는 뭐고 2차 전지는 1차 전지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쓰는 벽시계에 들어가는 어떤 로켓 박대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에너자이저. 뭐 이런 것들은 보면 한번 쓰면은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차 전지라고 그러고 2차 전지는 뭐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뭐 스마트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할 수 있는 거, 그거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전기차가 이제 대세고 전기차가 한참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연 자동차로 친다면은 내연기관 대신에 들어간 게 2차 전지 않습니까? 그 2차 전지도 잘 나간다는 거죠. 관련 기사를 제가 리딩하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업체들이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초고수로 성장하고 있다. 2차 전지는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 휴대폰, 전기차 등에 장착된다. 3일 블룸버그와 에너지투자증권에 따르면 세계 5대 상장 2차 전지 기업, 일본 파나소닉, 중국 BYD, CATL, 한국의 LG화, 삼성 SDI의 올해 3분기 2차 전지 사업 관련 매출액은 12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했다. 급성장 기업의 대명사를 꼽히는 미국의 팡,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매출 증가율 27.7%를 앞섰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2차 전지 기업의 초고속 성장은 전기차 시장의 빠른 확장 덕분이다. 시장 조사 업체인 S&P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68만 대였던 세계 전기차 판매력은 2020년 850만 대로 무려 131% 증가할 전망이다. 2차 전지 기업들은 성장세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가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2차 전지 공장을 짓는데 1조 1,396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관련 2차 전지 관련 신촌 기사에 보면 또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익률이 글로벌차 7강률 기업 추를 앞섰다. 포스트 반도체에 노린다. 관련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2차 전지 업체가 포진한 한국, 중국, 일본, 삼국에서는 2차 전지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의 살로 떠오른 반도체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런 기대로 주요 2차 전지 기업 주가는 지난해 각국 증시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원래 홍콩 증시에 상장한 CATL을 제외하고 파나소닉, BYD, LG화학, 삼성, SDI 네 곳의 작년 평균 주가 상승률은 무려 53%에 달했다. 제조업종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고성장하는 업종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증시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다. 이는 2차 전지가 잘 나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소재 기업도 정달은 이제 전성 시대에 도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뭐 포스코 컴텍, 에코프로도 지금 영위율이 상당히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도 장기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되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코발트 가격이 지금은 떨어졌지만 다시 이것이 반등하면 2차 전지에 관련되는 주가들이 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옆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전기버스의 99%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그 전기차에서 가장 앞선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사용한 전기버스 99%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은 이런 상용차에서 지배력을 나중에 이제 자가용 승용까지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과 관련돼서 물 만난 해외 주식 거래 사상 300억 불 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그 돈이 3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무려 34조 원. 그러니까 지난달 30일까지 기준해서 11개월 동안 한국 국내 투자가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것이 무려 303억 달러, 34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은 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당연한 그야말로 상식적인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잘 나가는 것이 이제 11개월 동안 랭킹 10위를 따졌을 때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거래 종목을 이렇게 차트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1위가 미국, 뭡니까? 아마존이네. 그럼 2위가 애플, 이런 식으로. 미국의 알리바이. 그래서 우리가 국내 주식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남북 관계가 막 이렇게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참 내실이 있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참 잠재력이 있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행덕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에서 한국의 정치라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할 때 이제 미국 주식 한참 더 나가는 미국 주식으로 이제 국내 투자가들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무려 이제 3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34조 원이 되는 엄청난 돈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사가요. 드디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계속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90일 동안 좀 휴전 맺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휴전 기사 한 개에 나옵니다. 한 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매경에도 이렇게 마찬가지 나옵니다. 90일 휴전하다. 관련 기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경쟁을 확대하는 대신에 90일짜리 휴전을 선택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그러니까 10%에서 25% 올리는 그것을 갖다가 90일간 위에 봐주기로 했다. 양국은 이 기간 동안 기술 이전 강요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곤치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 만약 이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미국은 관세 폭탄을 다시 꺼낼 방침이다. 이날 합의로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치 중국 수입품 관세율을 현재 10%에서 25% 올리는 계획을 당분간 보류했다, 연기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할 때마다 거론한 2,670억 달러치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유예된다.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은 일단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세계 1, 2 경제 대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기 시작하자 두 나라 정상의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단순히 요 부분 좀 중요합니다. 기다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단순히 무역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기술 패권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 기술 패권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의 국가 주도 제조 패권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의 폐기 또는 전면 수정 여부가 미국과 중국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 제조 2025 이게 뭐냐? 독자 보면 이거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요 기사에 자세히 나옵니다. 제조 2025 이거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박정희 씨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1960년부터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에서 계속 이렇게 국가 주도하에 어떤 성장 어떤 전략을 땄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는 세계 최고의 이제 경제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플랜을 갖고 세운 2025 이제 계획인데 뭐 예를 들어서 2025 이 계획에 따라서 뭐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첨단 선비, 뭐 선박 장비, 뭐 항공 우주 장비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미국을 앞서는 그런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건데 관련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중국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는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중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한다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미국의 매우 모욕적이라면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제조업 체질 개선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 마련한 경제 발전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경제 기술 패권을 차지하는 전략이라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기술 탈취가 한마디로 기술 도둑질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의 이면에는 단순한 무역 적자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첨단 산업 굴기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까지 이제 계속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뭐 갈등이 생기는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미국이 무역 보호주의 감정에서 미국에 대한 대중 무역에 생긴 적자를 해소하겠다 또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문화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지배 헤게모니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이 도저히 이걸 못 가고 이렇게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미국은 그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데 중국이 이제 막 받아치려는 거죠.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막 등등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9시간 잠정적으로 휴전을 했지만 아마 이 휴전 후에 쉽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거고 헤게모니 정탈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화될 수 있다. 한두 달만에 끝나는 문제가 몇 년간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좀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미국과 중국을 이제 고래로 본다면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 터진다 이러는데 단순히 새우로 덩치는 새우 등 터지는 이런 수동적 입장에서 우리가 비관적으로 머물 게 아니라 이런 고래 싸움에서도 우리가 정말 여우처럼 그 싸움을 슬기롭게 피해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또 신뢰를 취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으로서 자신의 어떤 생존, 생계에 있어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다가 매경과 한국 경제를 통해서 라이온과 같이 더불어 키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도 저희 라이온 TV를 열심히 보시고 결국 사는 것은 누가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누가 좋은 얘기를 했다. 오늘 한샘 회장님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물론 그 얘기는 아마 한샘 회장님 처음 한 얘기는 아닌데 강자가 힘센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자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강한 놈이
예? 강한 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런 막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싸우고 이런 막 그 불리한 조건에서도 적응해가 살아남는 사람이 정말 강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래가 강자라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서도 살아남는 새우가 오히려 고래보다 뛰어난 강자라는 거죠. 그런 지혜를 갖고 라이온 TV를 보는 시청자 라이온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로는요, 약간 좀 우울한 또 슬픈 기사이기도 한데요. 이거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매개에 나오는 일면 기사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살 고위험 한국인 125만 명.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 자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125만 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OECD 중에서 대한민국이 슬프게도 자살 1위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진 이제 뉴스인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2017년도 기준에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망자 원인을 보면은 1위가 자살입니다. 그다음 2위가 교통사고, 3위가 산업재해입니다. 한국이 일본, 미국보다 그 자살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 보면은 최근에 연령별로 그 자살 원인을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요. 독자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좀 편집 기술 좀 발전시켜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요즘은 뭐 제가 동그라미 1번 했는데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까지 가장 자살한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생활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청년 실업자 문제라 취업이 안 되니까 문제고, 30대 같은 경우에 40대 같은 경우 직장에서 막 시달리고 명예퇴진 등등 때문에 시달리고, 50대와 마찬가지고, 이 경제 문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먹거리 문제, 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자살로 몰다는 거죠. 제가 이 매경을 남자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을 하여금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경제라고 얘기하는 빵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굶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마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 돌을 보고, 이 돌을 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보고 빵이 되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맞받으시냐면은, 이 마귀 사탄아, 인간이라는 것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꼭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그냥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진짜 잘하는 것 같으면 이 쓰러져가는 기업, 망하게 가는 기업 네가 한번 살려봐라, 이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업을 잘 살려가지고 이것을 크게 키우는 것만으로 사람이 인간의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 가치, 정신적인 어떤 문제까지 해결돼야만이 사람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빵과 정신세계, 경제와 내면의 평화, 심리적인 행복,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에 뛸 수가 없는 정말 인간 행복의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경을 있는 이유도 결국 인간 행복 중에 하나의 빵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온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자 여러분이 얘기했다시피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라이온 TV를 하기 때문에 여기 전담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라이온 유튜브를 완전 생업으로 생각해가지고 뛰어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저는 어차피 또 직장인으로서 또 이걸 하기 때문에 한 주 내지 2주 간격으로 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 정신 세계를 다룬 이런 좋은 책들이 교보에 가니까 많이 나와 있다. 그것을 좀 균형 있게 해서 한 주는 또는 한 번은 빵과 경제의 문제가 하는 좋은 재테크가 하는 책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또 격주 내지 한 주는 그 정신 세계의 문제,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하는 그런 좋은 책들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잘 나간 게 한국의 SDI, LG화학 같은 게 있고, 포스컴텍이 있고, 미국 주식에 한국인들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떤 적자 해소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패권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쑥스러운 모습인데 그 주된 원인이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젊었을 때부터 안 그래도 40대 50대부터라도 라임과 같이 매경을 많이 키워서 경제 파워 이걸 키워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노후 생활을 또 좀 더 불안하지 않고 좀 더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라이온 TV가 또 제공하는 좋은 책을 읽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제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바이바이.